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고 노후를 위해 경매 시장에 과감히 뛰어든 58세 A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다녔던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노후 자금을 불리려던 A씨는 감정가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가 유차를 거듭해 1억 원까지 떨어지자 A씨는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산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매로 다시 팔기만 해도 2, 3천만 원은 가뿐히 벌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A씨는 자신 있게 낙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낙찰의 기쁨도 잠시였고 6개월 뒤 A씨는 수익은커녕 무려 2,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경매로 싸게 사서 되팔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켜주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A씨가 잃어버린 2,700만 원은 준비되지 않은 경매 초보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하고도 무서운 현실적인 사고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숨은 비용의 정체와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한 전자책과 핵심 요약 인포그래픽 자료를 무료로 드리는 선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뉴스 기사에도 보도되었던 5천만 원 싸게 샀다가 1,200만 원을 사이즈 200만 원을 날린 초보자의 사례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해 봅시다. 은행 이자 3%로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A씨는 어느 날 화려한 언변의 경매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경매가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이라며 수강생들을 강력하게 유혹했습니다. 부동산 경험이 부족했던 A씨는 그 말에 홀려 매일 밤 법원 경매 사이트를 뒤지며 인생 역전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물건이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역세권 투룸 빌라였고 준공된 지 10년도 안 된 깨끗한 상태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1억 5,500만 원이었던 감정가는 2번의 유차를 거치며 최저가가 7,600만 원, 600만 원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여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빌라가 1억 2,900만 원에 거래된 기록을 확인하고 1억 원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억 원의 단독 낙찰을 받은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5천만 원을 벌었다며 큰 소리를 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안에 금방 되팔아 수익을 실현하려던 A씨의 계획은 첫 번째 달이 지나도록 문의 전화 한 통 없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자 초조해진 A씨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이곳이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거래가 완전히 끊긴 동네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A씨에게 전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동네였기에 2번이나 유찰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A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진 후였습니다. 결국 6개월을 버티던 A씨는 낙찰가보다 150만 원이나 낮은 9,850만 원의 집을 던지듯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매가 차이인 150만 원이 손해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경매의 무서운 이면을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취득세 800만 원과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그리고 집을 수리하는 데 들어간 200만 원이 추가로 A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매도 시 중개 수수료와 6개월 동안 꼬박꼬박 지불한 관리비와 대출이자까지 합치자 손실액은 2,7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기뻐했던 꿈은 단 몇 달 만에 노후 자금 2,700만 원을 날려버린 잔인한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바보였다며 자책했지만 이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경매의 생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만 명심하신다면 여러분은 A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경매지에 적힌 감정가는 현재가 아닌 아주 오래전 과거의 숫자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감정평가sek에 의뢰하여 매긴 가격은 보통 입찰일 기준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전에 시세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만약 유찰이 반복되어 1년 뒤에 입찰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1년 전에 거품 낀 가격을 보고 입찰하는 셈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하락장이나 정체기에는 감정가가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A씨가 참고했던 1억 2,900만 원이라는 거래 가격 역시 2년 전의 기록일 뿐 현재의 냉혹한 시장가는 아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전화 문의에 그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이 동네 빌라를 급매로 내놓으면 실제로 얼마에 팔릴지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단순히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에 내놓았을 때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인이 요즘은 싸게 내놓아도 문의조차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면 아무리 싸 보이는 물건이라도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낙찰가는 투자의 끝이 아니라 모든 비용 지출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가 낙찰가와 예상 매도가의 차이만 보고 수익을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는 부대 비용이 존재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금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낙찰받으면 취득세만 8%에 달하며 이는 1억 원 낙찰 시 800만 원의 생돈이 나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 보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집 수리 비용까지 더하면 여러분의 예상 수익은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ASC의 사례를 총투자금 관점에서 재계산해보면 낙찰가 1억 원에 각종 비용 2,350만 원이 더해진 1억 2,350만 원이 실투자금입니다. 결국 9,850만 원의 집을 팔았으니 실투자금 대비 2,500만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이며 이는 은퇴자금의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경매의 진짜 가격은 낙찰가가 아니라 그 위에 얹어지는 모든 보이지 않는 비용을 합산한 총 투자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산한 총 투자 금액이 현재 시장의 금매가보다 최소한 10% 이상 낮아야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비주택 물건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종목별 세금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5억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지방세 포함 취득세만 4,4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으니 자금 계획 시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법인 출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이는 낙찰받기 전 누구에게 얼마에 언제 팔지를 미리 정하는 계획입니다. 내가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파는 것이 목표인데 많은 이들이 한두 달 안에 팔리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사항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착각합니다. 진짜 계획이란 이 물건을 필요로 할 수요층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지 1인 가구인지 구체적인 타깃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A씨가 낙찰받은 동네처럼 전세 사기 여파가 심각한 곳은 신혼부부나 실거주자들이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린 상태라 수요가 전무했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에 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터넷 시세가 아닌 지금 당장 팔릴 수 있는 냉혹한 급매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이나 정체기에서는 과거의 거래 기록은 의미가 없으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싼 매물보다 더 싸야만 거래가 성사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팔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 폭탄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다발 지역이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몇 달이 아니라 1년 혹은 2년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경매 물건을 보며 왜 이렇게 싸지라는 의문 대신 왜 이 가격에도 아무도 사지 않을까라는 비판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감정가는 과거의 가격이므로 현재의 금매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십시오. 둘째 낙찰가는 비용 지출의 시작일 뿐이므로 취득세와 수리비 등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한 총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산정하십시오. 셋째, 사기 전에 파는 방법, 즉 출구 전략을 완벽하게 세워야 하며 수요가 없는 지역이나 상품은 아무리 싸 보여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은 경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경고가 결코 아닙니다. 경매는 분명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휘두르는 칼은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대박 수익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생 일군 노후 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50대와 60대는 한 번의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게 되면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력이 부족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철저하게 안전이 검증된 물건에 보수적인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세대 투자의 제1원칙입니다. 무리한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 원금을 지키면서 시장 평균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A씨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충분한 공부 없이 뛰어든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영리한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들의 은퇴 자금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 사기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과연 입찰해도 괜찮을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한 줄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모르고 하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특별히 제작한 학습 자료들을 지금 바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 내용을 총정리한 전자책과 핵심 인포그래픽을 무료로 즉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감정가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처음 제시된 숫자의 기준점을 두는 앵커링 효과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감정가를 듣는 순간 1억 원이 무조건 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준점 자체가 이미 낡고 부식된 과거의 데이터라면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0점 조절이 필요하며 그 0점 조절의 핵심은 바로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의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현장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단순히 가격만 묻지 마시고 최근 1년간 거래가 몇 건이나 성사되었는지 거래 빈도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거래가 뜸한 지역은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된 시세가 없으므로 여러 군데의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교차 검증을 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A씨가 겪었던 고통의 핵심은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오로지 숫자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만 함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낙찰을 받는 순간 당신은 집주인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각종 세금과 이자라는 무거운 책임의 파도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하락장에서는 매수자가 우위에 서기 때문에 금매가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다면 굳이 경매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A씨가 놓쳤던 두 번째 비용인 명도 비용 역시 초보자들이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나 강제 집행 비용은 때로 100만 원 단위에서 수천만 원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비용들까지 넉넉하게 예산에 반영한 뒤에도 수익이 남는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입찰 버튼에 손을 올려야 합니다.
많은 분이 경매를 공부하며 권리 분석에만 매달리지만 사실 권리 분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가치 분석과 수익률 계산입니다.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도 살 사람이 없는 동네의 빌라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금을 묶어버리는 덫이 됩니다. A씨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샀다는 자기 최면에 빠져 명확한 탈출구 없이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입찰 전 반드시 이 물건을 1년 동안 팔지 못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금융 비용을 버틸 체력이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대출 이자가 생활비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이미 투자의 영역을 벗어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신다면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며 자산의 일부만을 경매에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자금 2억 원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피땀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꼼꼼한 확인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낙찰은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며 인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3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긴다면 적어도 A씨처럼 허망하게 은퇴 자금을 날려버리는 비극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 입찰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나만의 수익률 계산기 작성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복잡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덧셈과 뺄셈만 할 줄 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본질을 기억합시다.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잠시만 더 집중해 주시고 오늘 제공해드리는 무료 선물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경매라는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평단심에 대한 것입니다. 남들이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무용담에 휩쓸려 조급한 마음으로 입찰가를 높게 쓰는 순간 여러분의 수익은 이미 마이너스로 시작됩니다. 경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바로 이번이 아니면 안 돼라는 강박이며 기회는 버스처럼 기다리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A씨처럼 감정에 휘둘려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게 시장을 관찰하며 나만의 기준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원칙과 보이지 않는 비용 계산법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낙찰가 뒤의 비용을 직시하며 명확한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은퇴 투자자의 정석입니다. 모르고 하는 투자는 도박이지만 철저한 분석과 현장 확인을 거친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노후 보장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를 도와줄 전자책과 인포그래픽 선물을 꼭 챙겨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신 여러분의 열정이 반드시 풍요롭고 평안한 노후라는 결실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을 여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세 사기 물건 경매 입찰 여부를 다룰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간 되세요. 잊지 마십시오. 대박은 없어도 되지만 노후 자금을 잃으면 끝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만듭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자산은 지킬수록 단단해진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올바른 투자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가 아닌 확신에 찬 데이터로 입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확인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삶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며 단단한 내공을 쌓아나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경매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기술들을 추가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은퇴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